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뭘 공부했냐면 이제 그 곡선의 길이 구하는 거를 했죠. 그래서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예제. 어떤 예제를 들 수가 있냐? 아까 같이 사이클로이드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한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한 이제 어떤 사이클로이드 펑션. 그래서 이제 f를 파이를 이제 뭐 시간을 0에서 2파이까지 주어졌을 때, 그다음 이제 평면으로 가는 이제 함수인데 여기 t가 어떻게 되는 거냐? 어디로 가느냐? t 마이너스 사인 t 콤마 1 마이너스 코사인 t. 요거 사이클로이드 에서 나왔죠.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은 아마 앞에 거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xt잖아요. 이게 xt, 요거를 이제 xt라고 놓고 이제 요 yt 놓으면은 이제 곡선의 길이, 얘 이제 arc length, 이거에 의해서 생긴 곡선 C의 길이를 구하여라. 영어로 써야 되는데. 자, you can find the length of C. 자, 풀이 앞에서 했죠. 곡선의 길이는 어떻게 length. 요거를 일반적으로 요거를 가지고 arc length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은 정확한 수학 우리 교재 용어로는 일반적으로 arc length of phi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요 계산하면 요게 바로 뭐가 되냐면 여기에 0에서 2파이까지 루트 요거 제곱, 요거 미분하면은 1 마이너스 코사인 t의 제곱, 그 다음에 요것을 미분하면은 이제 사인 t가 나오죠. 그래서 사인 t의 제곱, t의 제곱 dt가 나오고요. 요거 다시 정리하면 뭐가 나오지? 읍스. 네, 다시 계산을 하면 인테그랄 0에서 2파이까지 루트 요거 하면은 1 제곱하면 1이니까 전개하면은 1, 2니까 계산하면은 2 마이너스 2 코사인 t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바로 이제 dt 이겁니다. 요거는 여러분 루트 2를 앞으로 묶어내면은 인테그랄 0에서 2파이까지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t dt가 되겠습니다. 요거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요거 숙제, 요거 미적분 책 보고 계산을 해 봐야 합니다. 요 계산하면은 8이 딱 나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요. 뭐 예제 1번, 예제 2번 하나 더 해봅시다. 예제 2번 뭘 해볼까요? XY平면상에 뭐가 있냐면은 곡선이 있습니다. 곡선이 있는데 이제 어떻게 생겼냐? 파이의 t가 어떻게 생기냐? x는 뭐 1, t, y는 뭐가 있을까? 2분의 3, 3분의 2에 3분의 2에 t의 2분의 3승 이렇게. 그래서 t의 범위가 0과 1 사이 이렇게 될 때 곡선을 생각을 합시다. 그리고 잘 안 보이니까 t의 2분의 3, t의 2분의 3
t의 2분의 3 요거를 생각을 해봅시다. 요것을 보면은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x가 t이고 y가 3분의 2 t의 2분의 3승이잖아요. 요거를 집어넣으면 x 대신에 집어넣으면 y 꼴 3분의 2의 x의 2분의 3승입니다. 그럼 그래프가 x가 1일 때 y 값이 3분의 2 여기 1,3분의 2가 되고요. 그래프가 이제 이런 형태로 나타나겠죠.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x 좌표가 t면은 y 좌표가 3분의 2의 t의 2분의 3승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곡선이 요거를 이제 우리 곡선 C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곡선 C의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길이를 계산을 하면은 이제 인테그랄 t 범위가 0과 1이니까 0에서 1까지 루트 요게 이제 xt 여기 여기 x 프라임 t의 제곱 그 다음에 y 프라임 t의 제곱 dt 계산하면은 0에서 1까지 자 x가 이거니까 x를 t로 미분하면 1 나오죠. 1의 제곱 그 다음에 y 프라임 이거니까 요거니까 y 프라임 계산하면은 y 프라임 t 계산하면은 3분의 2의 2분의 3의 t의 2분의 1승 그러니까 없어지고 t dt가 나옵니다. 사실 제가 여기 3분의 2를 붙인 이유가 요거 내려온 미분하면 없어지라고 이렇게 조작을 해서 만든 예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계산하면은 0에서 1까지 루트 1 더하기 t dt가 나옵니다. 요거요 여러분 다 계산되죠. 여기 바로 이제 1 더하기 t의 2분의 1승이니까 계산하면은 1 더하기 2분의 1승분의 1 더하기 t의 2분의 3승 이렇게 나온 거니까 여기 돼서 t 대신에 0 집어넣고 1 집어넣자. 1 집어넣으면 얼마? 2분의 5고 2분의 3이니까 3분의 2에 1 집어넣으면은 2의 2분의 3승 2분의 3승 빼기 0 집어넣으면은 1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여기 3분의 2에 2루트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요. 자, 이렇게 이제 그 벡터 곡선 이제 곡선의 길이 구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에서 우리 이제 요 내용은 우리 2절 챕터 1에서 안 나오거든요. 안 나오지만 제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재의 챕터 2는 교재의 챕터 2는 이제 선형대수입니다. 선형대수. 여러분 선형대수 내용을 다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 교과서 2학년 과정 2학년 때 선형대수라는 과목이 있는데 그거 다 들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챕터 3 디퍼런시 챕터 3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챕터 3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챕터 3이 이제 differentiation. 네. 여기 챕터 3부터는 우리가 뭘 공부할 거냐면은 이제 함수가 이제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로 다루는 함수가 이제 뭐 z equal fxy 이런 함수. 그래서 여러분 3차원에서는 뭐 이런 함수의 그래프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x랑 y가 적당한 영역, 네. 그러니까 D는 이제 뭐 평면에 있는 영역에 대해서 이제 이 함수의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 그 정확하게 손으로는 그릴 수 없지만 여러분 매틀랩이라든지 다른 이제 그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하면은 이제 할 수가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앞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함수가 여기서 같이 이변수 함수일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f가 이제 변수가
F1, 1, 2, F2, X2, X3 해서 XN, n개의 변수에서 어준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n개의 변수. 그래서 이제 이렇게 X1, X2, 이제 XN 얘가 바로 이제 U의 이제 원소가 되고 U는 이제 일반적으로 RN의 이제 부분 영역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의된 함수를 가지고 멀티베리어블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멀티베리어블 펑션. 멀티베리어블 펑션.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다변수 함수.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여러분 어떤 함수값이 예를 들어서 f가 뭐 그 뭐라 그럴까요? 어떤 양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뭐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물건의 개수를 f라고 놓으면은 그런 경우는 f가 이제 이렇게 디스크리트하게 나오겠지만은 그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가 X1이라는 재료가 있고 X2라는 게 있고 X3가 있고 재료의 양들이 서로 다른 재료가 있으니까 그 재료에 따라서 어떤 재료를 얼마만큼 넣겠다 그러면 X1 값이 주어지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이제 변수에서 의존을 하겠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하는 시장 가격 같은 경우도 가격이 이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은 변수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다변수 함수로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인간의 수명이라든지 우리가 키가 자라는 거는 이제 변수가 무진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여러 가지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확 반응을 하면 생기는 그 변수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다 수학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벌써 우리는 이제 모든 사람이 안 죽고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술까지 개발됐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수학적 모델링을 이제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중요한 요소들을 뽑아내서 거기에 대한 함수로는 우리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가 생명도 이제 수명 연장도 길어지는 이유들이 다 연구가 활성화가 돼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챕터 3부터는 다변수 함수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정의부터 생각하겠습니다. 정의.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U를 이제 RN의 부분집합 서브셋을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함수값 얘는 이제 함수값이 실수일 수도 있지만 실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F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U에서 이제 RM으로 가는 이제 RM승으로 가는 이제 함수를 생각합시다. 함수, 펑션 생각을 할 겁니다. 여러분 펑션이라는 정의는 내가 따로 안 해도 되겠죠. 펑션이라는 것은 정의역에 있는 임의의 점들은 다 대응이 돼야 되고 이제 하나의 값이 두 개로 대응되면 안 되는 것이 펑션입니다. 네, 이렇게 펑션이라 주어졌을 때 하나의 펑션 주어졌을 때 우리가 앞으로는 F의 U 요 노테이션이 있는데요. 요건 앞으로 어떻게 쓸 거냐? 레인지를 의미합니다. 요거는 이제 레인지 F의 레인지인데요. 어떤 교재는 이렇게 표기도 하기로 하고 우리는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교재마다 다 다릅니다. 요거는 뭘 모아놓은 거냐면은 함수 값들을 다 모아놓은 겁니다. fx들을 모아놓은 건데 x가 정의역에 있는 u에 있는 x를 다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u가 rm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x1, xn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됐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표기법으로서 이제 이거랑 이거랑 한꺼번에 표현을 하려면은 이제 가끔 가다가 요거를 간략하게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이렇게 표현하기로 합니다. F는 U에서 R로 가는 RM으로 가는 건데 U는 RN의 부분 집합으로서 이렇게 RM으로 간다. 이렇게 이제 간단한 표기. 그래서 이걸 하나의 함수. 이렇게 표기를 하면은 U는 RM의 서브셋이고 이제 F는 U에서 RM으로 가는 함수다라고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함수의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함수들은 굉장히 많죠. example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교재에 있는 예제 같이 뭐 f의 x, y가 뭐 이런 식으로 루트 4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 분의 1. 그 다음에 루트 x 제곱 마이너스 더하기 y 제곱 마이너스 1분의 1. 그 다음에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분의 1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함수를 보면은 이제 어떤 유에 대해서 이렇게 집합 요거는 정의역이 이제 x 제곱 y 제곱 x, y가 어디 있는 거냐면은 이제 평면에 있는 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냐? f가 정의되는 u를 찾아라. 서브셋 u가 이제 무엇일까? 어떤 u에 대해서 이 f가 정의될까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루트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것이 정의되는 뭐 가장 큰 집합, 이제 가장 큰 집합 u를 한번 우리가 찾아봅시다.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은 자, 일단은 여기 솔루션 일단은 요것들이 다 0보다 커야 되겠죠. 분모에 쓰는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4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이 0보다 커야 된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값도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래서 x 제곱 마이너스 더하기 y 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커야 된다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0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이제 0이 되면 안 됩니다. 요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을 하는 이제 x, y만 집어넣으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요 첫 번째 식으로부터 이제 뭘 할 수가 있느냐?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4보다 작다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으로부터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1보다 크다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식은 자동으로 만족하겠죠. 얘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으로부터 뭐를 할 수가 있느냐?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1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저거를 만족하는 u 정의역 u 집합은 바로 어떻게 잡아주면 되냐? x, y를 이제 다 평면에 있는 원소를 모아놓는데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1과 4 사이에 있는 걸 모아놓으면 되니까 요 집합은 바로 평면에서 반지름이 1인 원, 반지름이 2인 원, 근데 경계가 안 들어가는 거죠. 얘가 바로 u입니다. u. 자, 이 경계를 포함하지 않는 경계를 포함하지 않는 u.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의역을 찾아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정의인데요. 이렇게 정의된 함수가 이렇게 정의됐을 때 이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됩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함수의 그래프 이건 뭐 별거 아닌데 정의라 하지 맙시다. 앞에서 쓴 거. 그래서 요거 다 모아놓은 거, 요 집합. 그래서 앞에서 이제
정의 여기 있는 원소에다가 fx를 모아놓은 거죠. 요거 x가 u의 원소일 때 요거를 다 모아놓은 겁니다. 네, 이게 바로 또 graph of f. 네, f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좌표가 어디에 속하는 게 얘가 r의 m의 원소죠. 얘가 r n의 원소죠. 그래서 얘는 그래프는 어디에 속하냐면 r의 m 더하기 m의 원소가 되겠습니다. 됐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 정의하냐면은 이제 레벨셋을 정의하겠습니다. 정의 여기다 그냥 정의할게요. 주어진 함수는 계속 주어져 있고 f는 계속 f는 u는 rn의 서브셋, 얘는 rm으로 가는 얘가 하나의 펑션일 때 요거를 가지고 그래프가 놓고 그 다음에 또 뭘 모아놓은 거냐면 요거 생각할 수도 있겠죠. x를 u 집합을 다 모아놓은 건데 있는 건데 fx 이꼴 c가 되는 이러한 x들을 다 모아놨습니다. 네,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이런 함수를 생각할 때는 실변수 함수로 생각을 하는 건데요. 이렇게 좀 치웁시다. 그래서 in particular 여기서 정의 그래서 f가 u가 rm에서 이제는 이제 r로 가는 함수를 합시다. 이 스칼라 펑션 스칼라 펑션일 때 요거 점들을 모아놓은 건데 u를 모아놓은 건데 fx가 c가 되는 요 점들을 모아놨습니다. 요거를 가지고 뭐라 부르나 레벨셋이라는 부릅니다. called a level set of f의 레벨셋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레벨셋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제 나중에 문제 풀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오늘은 다음 시간 자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쪽부터는 이제 리미트와 이제 그 이변수 함수에서의 극한 아니면 다변수 함수의 이제 그 극한과 이제 연속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